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어제 저녁에 실시간 올렸다가, 오늘 내렸습니다. 실시간 올린 거. 그냥, 뭐, 별 주제 없는데 우리끼리 얘기한 걸 또 올려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이제 실시간을 일주일, 이주일에 한 번씩은 해서, 저는 막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시니까요. 그렇게 오시면 우리들끼리 좀 재밌는 얘기도 하고, 사주 얘기도 하고, 다른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뭘 해볼까 하다가, 예전에 양인 합살 제가 한번 했었나요? 저 기억이 안 나서. 자, 오늘은 상관 합살에 대해서 할 건데, 이 용어가 뭐 중요하고 이런 것보다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주를 봤을 때, 나름대로 어떤 집신이든 그 해당하는 집신에 따라서,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중에 유독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칠살, 이 칠살 편관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 제압이란 단어는 좀 그렇고, 어떻게 칠사평관을 잘 이용할 것인가, 이렇게를 보는 걸 중점으로 주고 보셔도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관합살은 용어일 뿐이고, 자, 칠사를 제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상관합살입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칠살이 있었을 때 이 상관합살의 정의를 내리자면, 내가 신약한 음일간이 됐을 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약한 음의 일간이, 편관, 살이죠. 칠살이죠. 편관의 공격을 받아서, 힘들어 할 때, 이 상관으로 칠살을 잡아주는 거예요. 칠살을 잡아주는 게 아니고 합을 해서, 그 칠살의 힘을 무력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관합살이. 그러니까 칠살을 잡아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식신으로 해서 제사를 해줄 수도 있고, 그죠? 지금처럼 상관 합살도 있고, 그죠? 양인으로 합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칠살을 설기를 해서 살인 상생으로 해줄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이 관이 많잖아요. 나를 극하는 관이 많다고 하면, 이 식상으로 해서 잡아주는 게 식신제살, 상관합살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이 많은 관의 기운을 빼주는 것을 살인상생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또 양인으로 해서 칠살을 잡아주는 것도 있고, 이 공통점은 뭐냐 하면, 내가 상관합살을 하든지 식신제살을 하든지 살인상생을 하든지요, 아니면 양인합살을 하든지, 이때 내 권력과 명예를 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는 상대성이 있다고 했죠. 칠살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칠살이 어떻게 활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칠살의 권력을 내가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국이 이렇게 가르쳐져 있거나 아니면 운에서 그렇게 왔을 때가 상관합살이 될 때가 좋다. 아니면 내가 신약한 음일간이라고 봐야 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 왜 상관합살이 되려고 하면, 상관이 칠살을 잡아 칠살과 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음일간만 그렇게 되는 거죠. 양일간은 안 됩니다. 그 살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우리가 편관을 컨트롤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편관을 컨트롤 한다는 것은, 이 관이라는 것은 나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해 주는 거고, 내 그릇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릇의 크기가 이 관, 편관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하면 이렇게 특징적인 걸 말씀드리면, 또 분명히 또 어떤 분들은 댓글을 남기실 거라고요. 상관합살은 여러 가지 상을 다 봐야 됩니다. 사주 팔자를 그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 봐야 되는데, 상관합살의 용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찍는 거라서
아직 단식적으로 보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제 상관합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아무래도 양간보다는 음간이 편간에 극을 당하는 게 좀 강하죠. 힘에 붙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편간의 공격을 그 상관으로 해서 합살해 주는 것이 자기 신상이 이로운 거죠. 그리고 그 나를 공격하는 그런 기운들을 상관으로 해서 잡아줄 수 있으니까 편관을 잡아주면 그때는 권력 또 질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초도 쓸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신약한 음일간인데 편관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 운에서 상관에 들어서 합살이 될 때 승진도 할 수 있고 자기가 하던 사업이 잘 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좋은 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언제 운에서 상관운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볼 필요도 있고 원국 자체에서 상관 합살이 되는 사주는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관이 있을 때 식상은 내 편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저는 옛날에 스승님이 몇 분 계시는데 한 번 스승님한테는 막 주입식으로 외우듯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이 있을 때 식상은 내 편이다, 내 뿌리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제가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 지금도 그게 대해서는 반감을 갖죠.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 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렇게 공식 외우듯이 외우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자, 관이 있을 때 식상이 내 편이 되는 거는 언제냐 하면요. 관이 있을 때 내가 신약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식신제사를 할 때나 상관 합살할 때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신약할 때 관의 공격을 당할 때 식신상관이 오히려 내 편에 대해서 관을 잡아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식신제살이나 상관 합살이나. 그죠? 이럴 때 식신상관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럴 때. 그래서 물론 그때는 극설교가의 의미도 나올 수 있죠. 극설교가도 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식신상관이 내 편이 되어줄 때는 그런 때를 보기도 한다. 극설교가도 되기도 하지만 다 봐야 되지만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관이 있어도 식신상관은 내 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아니고서는 그런 주입식으로 외우는 거는 공식처럼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신약하다고 일간이 하다면 이 편관은 당연히 흉신일 가능성이 크죠. 나를 공격하는 스트레스, 뭐 짜증, 우울감, 나를 계속 제어하려고 하고 가두려고 하고 구속하려고 하고 이런 성질들이 전부 관의 성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이 많아서 관살 혼잡이 된다거나 내가 신약해서 편관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둘 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제살 상관 합살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칠살을 견제해야 될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럴 때 내가 흉운을 기운으로 바꾸면서 그 운을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인 뭐 합살이나 상관 합살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식신제살, 뭐 살인상세 이런 것들은 칠살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칠살을 권력과 명예와 감투로 바꿀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불안한 심리가 좀 안정이 될 것이고 내가 계속 승진을 못하고 회사에서 그냥 그렇게 있었다면 그때 승진이 될 것이고 아니면 권력을 지는 거니까 그때 되면 내가 영전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가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여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음일간일 때 조건은 상관합살은 음일간일 때 신약할 때 내 상관이 들어오면서 칠살과 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살 편관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요. 탐합망극이라고 합니다. 이게 평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합을 탐하는 거죠. 합이 먼저니까. 정분난 거, 정분난 거. 그러니까 합을 탐하다 보니까 내가 극하는 내 본분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탐합망극. 그러니까 평관도 나는 일간을 공격하는 게 내 주 목적인데, 내가 좋아하는 합이 대가 있네. 합이. 그러니까 합으로 붙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본분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발복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온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신금일주가 뭐 임수를 갖고 있고 정화를 갖고 있고 그러면 상관합살이 되죠. 아니면 이렇게 화급금 되어 있는데 운에서 내가 신약한데 임수가 내년처럼 이민년이 이렇게 예를 들어왔다. 뭐 이민이 들어왔다. 이러면 상관합살이 되는 거죠. 뭐 을묘 같은 경우는 편관이 신금이니까 이렇게 병신합 되는 거잖아. 상관으로 해서 합을 하죠. 편관을 정임합의라는 거. 이게 상관합살인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운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주를 갖고 계신다면은 상관합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약하다면 그 좋은 운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운에서 이렇게 운이 없고 원국이 아니고 칠사를 내가 바로 그걸 받고 있다면은 이런 운이 들어올 때, 이런 운이 들어올 때 발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상관이 여기서 또 다른 걸로 잡히고 뭐 이렇게 축 맞고 깨지고 이렇게 하면 또 거기서 또 봐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상관합살이라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한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주 간단하게 보셔도 됩니다. 이 편관을 어떻게 내가 쓰느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주는 완전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쁜 운이 들어왔을 때 이 운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운이 안 좋게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개운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안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그래서 오히려 내가 운이 안 좋다는 걸 아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운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상관합살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걸로 해서 찾아뵙고, 장마 시작됐으니까요. 건강 조심하시고, 하여튼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구조물 좀 조심하시고, 편안한 밤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